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디니어스 액트 쇠 섹터로 DID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DID 섹터와 함께 향후 뜰 수 있는 다른 섹터, 월렛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월렛 섹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저의 채널 게시물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간의 내러티브별로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민코인 분야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디파이 섹터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일간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섹터를 살펴보면은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7일 동안에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거둔 сек터를 살펴보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 월렛 섹터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 차트에서는 비이상적으로 월렛 분야에서 높은 것은 최근 에어드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트 정보에 왜곡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월렛 섹터에서의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니어스 액트와 관련해서 월렛 섹터가 향후 쇠 섹터로 떠오를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투자판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5월 22일이죠. 드디어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69대 31로 통과를 시키면서 이 법안 논의를 본격화 시켰는데요. 바로 법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표결로 인해서 세부적인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며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제 키트를 마련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그 인프라를 규제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앙화된 발행자, 거래소, 그리고 플랫폼의 법적인 책임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집중되는 타깃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서클이라든지 테더, 그리고 XRP 이러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규제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1대1로 미국 국채나 달러가 담보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는 이런 규제가 가장 처음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가 집중이 되는 타겟은 무엇보다 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화 거래소는 직접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AML과 같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인가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이 KYC가 미비하고 그리고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 그리고 대체 수단, 그리고 회피 가능 영역이 결국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DID 섹터, 즉 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 분야는 지니어스 액트 규제 법안이 안정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전 영상을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유는 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 사용자가 직접 자기 신원을 증명 가능할 수 있다는 컨셉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신원 인증 시스템은 결국 웹3에서 만들어진 신원 인증 시스템이어야지만 통합이 잘 되고 연동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이 두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KYC 자체를 거치지 않고도 신뢰가 가능한 인증 구조를 이 DID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즉, 이 영지식 증명이나 이 VC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웹3 서비스와도 통합이 될 거고요.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이 모든 플랫폼과 연동이 되려는 그런 빅피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DID 분야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제 수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죠.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AML이나 규제 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니어스 액트가 정착이 된 이후에 모든 유저가 KYC를 해야 한다면 결국 탈중앙화된 인프라, 그리고 선택적인 인증이 가능한 DID 인프라가 가장 이상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원래 섹터, 왜 디니어스 액트의 두 번째 수혜 섹터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렛은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암호화폐의 개인 키만을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저장 장치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지갑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보관형, 비수탁형을 지원을 합니다. 결국 사용자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중앙화된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탈중앙화된 UX를 지원을 합니다. 토큰을 보관한다든지, 그리고 덱스를 사용한다든지, 브릿지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암호화폐 생태계와 연동이 되면서 모두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멀티체인, 멀티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온보딩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들에게 사용이 된다면은 당연히 지갑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이러한 지갑 어플리케이션,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아직 지갑이 발전을 시작하게 되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웹3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사용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제 구조를 실현하게 되는 가장 앞선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앙화된 서비스가 이 디니어스 액트로부터 규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지갑과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들은 결국 자유와 연결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월렛과 이 DID 분야는 전혀 다르지가 않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완전체로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월렛 안에서 이 DID를 발급을 하고 연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폴리곤 아이디,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 제공하는 월렛 서비스가 있죠. 이 톤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함께 연동이 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월렛과 DID가 완전체가 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이나 이벤트들이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이러한 토큰에 대한 수령 자격 조건으로서 DID를 활용하고, 이것은 결국 지갑 월렛 서비스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에어드랍이나 다오 거버넌스 등과 같은 이런 구조에서 조건부로 시연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 서비스로는 이러한 모든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지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인증 같은 문제들은 이 제로 너리지 프루프와 같은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기술을 통해서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월렛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산의 출입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DID 분야는 월렛과 함께 신원의 출입구로서 역할을 하게 돼서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웹3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면서도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EIP770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완성이 되었다는 점도 앞으로 월렛 섹터 분야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EIP7702는 비탈릭이 제안을 했던 이 계정 추상화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존의 암호화폐 지갑이 단순히 로그인이라든지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역할만 했다면, 결국에 지금 EIP7702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 외부 소유 계좌도 결국에는 스마트 지갑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갑의 UX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월렛의 이 섹터는 수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갑 서비스는 결국에 웹3의 확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가 있는 거죠. 이 EIP7702는 월렛 프로젝트들이 유저 친화적인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핵심적인 인프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팩트럴 업그레이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EIP7702 트랜잭션과 관련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지갑을 요구로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결국에 많은 업체들이 이 EIP7702와 같은 새로운 개선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타마스크라든지 OKX, 그리고 화이트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 주소에서 현재 지갑과 관련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월렛과 관련된 알트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한 조사를 하시거나 또 향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알트코인은 이 WCT라고 하는 이 월렛 커넥트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최근에 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이 에어드랍을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많은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이 토큰의 목적성은 분명하진 않지만 현재는 스테이킹이나 거버넌스 그리고 인프라 연동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토큰의 사용이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 월렛에 대한 레이어를 토큰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톤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과 함께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에 이 월렛 기반의 암호화폐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보딩 분야에서는 최강의 UX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자체 지갑의 생태계를 갖고 있고 다른 DApp으로 연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세이프라고 하는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이 세이프는 이 DAO라든지 기관용 자산관리 지갑의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고 멀티시그 기반으로 보안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ERC20 토큰으로 발행이 돼서 현재 실사용 중에 있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알고 계시는 트러스트 월렛이 있죠. 바이낸스 계열이고요. 모바일에서 지갑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트러스트 월렛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웹3 브라우저 기반에 그리고 덱스를 연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낸스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서 광범위한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암호화폐는 이 커뮤니티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바이어 월렛은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이 광고의 수익을 공유로 하는 이 웹3 지갑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하게 이메일 기반으로 한 온보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 추상화를 적용한 그런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수수료라든지 자동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월렛 관련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이 토큰의 실사용처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이 월렛 토큰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점차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이 암호화폐 토큰의 실사용차가 어느 쪽으로 확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월렛 섹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조적인 성장 기반에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EIP7702와 같은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고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사회적 수요를 지금 모두 만족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웹3의 확장은 결국 현실적인 온보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단순한 개인키 보관을 하는 도구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격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갑은 단순한 입구의 역할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규제 회피, 그리고 스마트화, 이 거버넌스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 월렛 섹터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큰 상승이 없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